방어 시스템 설치는 한국이 하고 시스템이 지키는 건 미국과 일본입니다. 독일 주간지 디 차이트는 11일 코로나 대응지수와 고통지수를 국가별로 순위를 매겨 발표했습니다. 6개 지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했는데 그 결과 36개 OECD 회원국 중 대한민국이 가장 우수한 대응을 했으며 코로나로 인한 고통지수도 가장 낮은 국가라고 발표했습니다. 꾸미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과 정부가 이런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통계는 국민의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우리 언론과 학계에서 분석하고 발표해야 하는 일입니다. 외신에서 전하는 한국 관련 소식을 접하면 행복해지고 뿌듯해집니다. 그런데 국내 언론이 전하는 소식에는 얼굴이 찡그려지는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언론 정치권은 물론이고 얼마 전 자연인이 된 윤석열까지도 퇴직하며 국민을 언급합니다. 대부분 국민이 언짢아하고 있고 화가 나 있다는 식의 표현을 듣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화만 내고 짜증만 내야 하는 것처럼 그것이 숙명인 것처럼 국민을 입에 담습니다. 이들이 변했으면 싶지만 그런 날이 올까 깊은 회의가 듭니다. 올림픽에서 1등을 했는데 세계 기록을 경신도 못했으며 역대 올림픽 1위 중 기록이 하위권이라며 기사를 쓰면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올림픽 1등이 갑자기 부끄러운 결과로 포장이 됩니다. 지금 그 짓거리를 하는 기관이 너무 많습니다. 전형적인 일본식 대응 방식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주장하다 보면 사실이 된다라고 실제로 믿고 있는 나라입니다. 거짓인데도 주장하다 보면 주장하더니도 그것을 사실로 믿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쇠뇌해버린 것이죠. 일본과 한국이 대화가 잘 안되고 겉도는 이유가 이런 정서적 문화적 차이에 기반합니다. 제목에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 하원 청문회에 화상으로 참석한 주한미군 사령관 에이브럼스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뜬금없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3가지 중 하나는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고 2가지를 올해 안에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들 3가지 방어 능력을 한반도에 실전 배치를 하게 되면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말했습니다. 설치는 한국에 한다는 것인데 어디를 방어하는 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지 주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치된 하나는 상주에서 가동 중인 사드를 의미하는 듯합니다. 사드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 AM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방어 시스템 중 고도 150km 정도의 종말 단계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그럼 에이브럼스가 설치하겠다는 나머지 2가지는 뭘까요? 에이브럼스가 말하는 2가지 방어 시스템이 사드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이라면 한국에 설치되어 미국이나 태평양의 미군기지, 일본을 지키는 용도라는 걸 의미하고 낮은 고도라면 그나마 한국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치로 인한 모든 정치적 부담은 한국이 지는데 설치만 한국에 되는 것일 뿐 국군은 근처에서 구경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련 정보도 알려주면 고맙고 그런 것이죠. 미국이 판매를 하고 운용을 국군에 일임한다면 당연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국이 허용하지 않으면서 이런저런 문제에 한국이 휘말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수도 서울입니다. 수도권이라 해야 되겠죠. 다른 도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인구나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수도권 방어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드만 해도 대한민국 처지에서 볼 때 조금은 이상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작년에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할 일이라며 국내에서 사드 효용성 문제가 정리되지 않자 한미 국방부 장관이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발언입니다. 수도권은 아예 능력이 안 되니 거론할 것이 없고 날라오는 탄도미사일 포착 후
5분 이내에 궤도를 파악해 발사를 해야 합니다. 타격 목표는 사드를 운영 중인 주한미군이 결정합니다. 훈련장을 제외하고 주한미군 관련 시설은 대략 30군데 정도입니다. 만약 다수의 탄도미사일이 주한미군 기지와 우리 국군 주요 군사시설과 주요 도시로 날아올 때 어느 미사일을 타깃으로 할지 평상시 방어 1순위가 어느 곳인지는 주한미군만 알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는 국군의 주요 군사시설과 함께 북한의 1차 타격 목표가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탄도미사일 방공 시스템을 실전 배치한 세계 7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순항미사일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15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한국 등 4개국뿐입니다. 미사일 강국이죠. 순항미사일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사거리 3000km 순항미사일과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인데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2010년 7월 17일 사정거리 1500km인 현무3C가 실전 배치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나왔고, 중국에서는 이 순항미사일에 대해 동북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죠. 중요한 건 그 부분입니다. 사드처럼 추가로 시비를 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사거리가 1만 킬로미터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위를 위해 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건 주권행위입니다. 미국이 반발할 수는 있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무기를 사서 배치하든 국군이 전적으로 운영만 한다면 어느 나라도 그것을 문제 삼지 못합니다. 미사일 지침처럼 쓸데없는 다른 제약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엎드리지 않으면 문제 삼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이 탄도미사일과 고체연료 사용 등에서 제약을 하지 않았다면 2021년 현재 탄도미사일이나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어쩌면 미국, 러시아와 순위 경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이 구축하고 있는 미사일 체계는 거의 공격용 위주이고 고도 40km 이내 방어용이 대부분이고, 언뜻 보기에 약해 보이지만 이 정도 미사일 체계를 구축한 나라가 몇 나라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국군의 미사일 시스템을 주한미군에 통합시키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사 권한을 주한미군이 쥐겠다는 것인데, 다행히 이전 정권에서도 이런 부분은 미국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남북한을 다 합쳐도 길이나 면적이 길거나 넓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북한만 생각한다면 ICBM이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보다 오히려 방사포나 재래식 견인포나 자주포가 훨씬 위협적이고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수가 많아 길체인 방식으로 단시간에 모두 격파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방공 시스템처럼 한국이 역량을 갖추는 건 단시일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을 생각한다면 필요하지만 미국이 한국에 팔지도 않고, 판다고 해도 주한미군 전용물로 운영하면서 비용만 한국이 부담하는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해 정치 군사적인 부담을 지면서 국익을 해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입니다. 상대에게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공격무기로 무장한 대한민국이라면 중국, 일본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다량의 공격무기가 있다면 중국, 일본을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국 본토가 공격받는 것입니다. 한국이 설치를 허용한 적도 없고 한국과 협의한 적도 없는데 두 가지 요격 시스템을 올해 안에 설치한다고 마치 한국 내 설치는 제놈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 이루어지는 것처럼 에이브럼스가 싹수 없이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중국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한국 정부에게 사드로 속아봤기 때문인데 중국과 한국 사이를 벌리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때문에 에이브럼스 발언이 나오자 국방부는 즉각 이 발언을 부정했습니다. 한국과 협의한 적도 없고
한국이 동의한 적도 없으며 미국 국방부도 추가 설치 계획이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에이브럼스 이놈도 미국에서 들은 말이 있어 저런 말을 했을 텐데 그것이 궁금합니다. 우방의 구분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한반도와 한민족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사는데 도움을 주면 우방이고 위험에 처하게 하면 우방이 아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